두 번째 NH투자증권의 안재민 연구원 리포트네요. 네, 그 제목 자체가 4달러 팔아서 언제 돈 벌래라는 그 제목인데 전무님도 최근에 그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거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네, 그 최근에 저희 회의 때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네이버 같은 그 이커머스 시장을 위협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한 리포트인데 숫자로 자세하게 이 안재민 연구님께서 발라주셔가지고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중국 인터넷 그 기업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이커머스 업체들이 네.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리포트예요? 네, 네이버 쿠팡이 실질적으로 숫자로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제 나온 리포트예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설날에 회사 나와가지고 봤었어가지고 아마 지난주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 중국 인터넷 직구 사이트 비중 확대에 대한 우려가 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연구님께서는 지속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산업 내 최상위 플랫폼이고 대형 브랜드 스토어 중심의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는 네이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는 순서 역시 다른 업체보다 수순일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총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통계청에서 그 온라인 쇼핑 해외 직접 구매액을 매번 발표를 하는데 23년도 온라인 쇼핑 해외 직접 구매액이 전체 6.7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2년도 대비해서 한 26.9%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는데 분기별 숫자로 보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1년도 4분기 4천억 수준이었던 중국 직구액이 23년도 4분기 1조 원까지 2.7배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3년도 국내 온라인 판매액 전체가 227조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해외 직구 금액이 6.7조 원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 최근 빠르게 성장한 중국의 영향으로 지난 2, 3년간 침투 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 이전 18년, 19년에도 해외 직구 비중이 각각 2.6%, 2.7%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 전체 이커머스 시장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약간 헷갈리는데 여기 22년도에 5.3조 기록하면서 온라인 쇼핑의 해외 직접 구매액이 6.7조군요. 네, 저희가 그 아래쪽 봐주시면은 그 블루투스 스피커 제가 그 캡처를 떠놨는데 위에서 파는 거는 진짜 한국에서 그냥 물건을 쟁여놓고 파는 거고 이 밑에 해외라고 붙어 있는 게 해외에서 이제 직구해서 저희가 배송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밑에 같은 비중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한 3% 정도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이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간에 제가 줄친 거를 봐주시면은 이 테무하고 알리익스프레스 월 사용자 규모가 이미 500만 명에 육박해서 11번가가 565만 명, 그리고 지마켓이 400만 명, 옥션이 200만 명의 수준과 유사했던 점을 감안할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사용자 증가세는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가장 아래쪽에 그 마지막 단락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이버랑 직접적인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이버 커머스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쿠팡과 함께 산업 내 최상위 플랫폼이고 대형 브랜드 스토어 중심의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 영향을 받더라도 다른 오픈마켓보다 그 파급력은 약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요인인 중간 도매상이 해외로부터 직접 수입해 한국에 물건을 쌓았고 네이버나 오픈마켓에 파는 업체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네이버의 해외 직구몰을 이용하는 중소상공인들의 거래 대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봐주시면은 해외 직구 품목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이고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를 전부 합쳐도 3에서 4% 수준에 불과해서 실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중 40% 정도가 생활 소비재 항목들인데 가장 많이 팔리는 햇반, 화장지, 세제, 건강기능식품 등을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 사는 비중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에 따라서 제한적일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야, 우리나라 온라인 이용 금액이 227조. 네. 온라인이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몇 %? 소매 판매요. 네. 제가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한 40에서 50%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이 10%가 좀 넘고요. 미국은 오히려 아직 우리가 더 온라인 예. 그 이용이 많아요, 그죠? 예. 그럼 전체 한 500조, 600조 이렇게 소매 판매 중에서 예. 온라인 비중이 요 정도인데 실제로 새 직구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게 6.7조. 네, 3% 정도밖에 안 되고. 예, 밖에 안 되고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네이버에서 요 마지막 요 단락들이 참 좋네요. 그러니까 사실 햇반을 저도 알리익스프레스 요즘 많이 이용하거든요. 네. 근데 햇반을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하지는 않을 거니까 특히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고. 근데 밑에 깔창 있잖아요. 깔창. 네. 깔창 같은 거 쿠팡을 통해서 11,000원에 구입하다가 알리익스프레스 보니까 뭐 1,800원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네이버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에서 40% 차정하는 이 생활소비재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별로 많이 받지는 않을 거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알리익스프레스 쓰다 보면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야, 이거 네이버 쿠팡 이런 거 영향 좀 받겠네. 네. 근데 사실 숫자로 뜯다 보면은 그 안에서도 커머스 부분이잖아요. 네. 이게 1% 정도 이제 위협을 받을 수준이고 이게 네이버 전체로 보면은 거의 0.몇 % 단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 EPS에 대한 부분은 영향을 크게 안 받아도 그 어떤 센티의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는 있겠다.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센티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눌렸다가 실제 실적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고 네. 그렇죠. 그런 패턴으로 모든 주식이 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네이버 연간 재무제표를 좀 봐주시면은 네.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10.5% 성장, 영업이익은 16.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져 있고 분기 단위로 보면은 OPM은 올해 1분기에 바닥 찍고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 성장과 네. 그와 함께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계속 개선되는가 부분인데 영업이익률이 한 14.5%까지 떨어졌다가 그죠? 네.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추이예요, 요즘. 네, 맞습니다. 작년 4분기 내내 실적 일단 서프라이즈 네. 발표했었고,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으로 네.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실적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반도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화두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냐 아니면 저 PBR 주냐 이렇게 두 개로 시속 게임하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